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을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밤새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상처로 남았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한 조언이 좋은 뜻이었음에도 날카로운 잔소리처럼 들려 아이의 마음에 벽을 만들었던 적. 친구에게 무심코 털어놓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일.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자신 있게 표현하라고 말하죠. 침묵은 무능이고 말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지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고 진짜 깊은 사람은 침묵을 품는 법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사람만이 끝까지 존중받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동서고금 위대한 현자들의 공통된 통찰이었습니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서는 침묵은 마음의 군자다라고 했고 장자는 비어있음의 미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릇이 비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 말이 없을 때 비로소 지혜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은 말할수록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했고 톨스토이는 침묵 속 행동이 가장 진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단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관망하며 가장 깊은 시점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말로 맞서기보다 침묵으로 응시하는 것이 더 강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또 침묵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침묵은 나의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늘 조용하던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요.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침묵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자는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신뢰를 쌓으며 불필요한 후회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키는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말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의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이 침묵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지혜의 세계로 지금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끼라고 경고했을까요?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말이 많아지면 생각이 흩어지고 약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불안할수록, 초조할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말을 통해 감추고 메우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우리는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아무 말이나 꺼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쏟아낸 말들은 종종 나의 미숙함과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어리석은 일이다. 말을 내뱉는 순간 나의 내밀한 생각과 계획은 더 이상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와 판단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소중한 계획이 타인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나의 진심이 오해받아 상처로 돌아오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내면의 깊이는 얕아지고 존재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말이 많아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말은 신뢰를 쌓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뢰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가벼운 농담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뢰는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동양의 고전, 책은담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말이 적으면 후회할 일도 적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잦아지고 그 실수들이 쌓여 결국 인품의 무게를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되면 그 어떤 진지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유독 기가 빨리고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필요 이상의 말을 당신에게 쏟아내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의 귀를 빌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많아 잃게 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나의 품격, 타인의 신뢰, 그리고 소중한 내면의 평온까지도 함께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의 가치를 깨닫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현자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정말 힘이 될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지혜를 얻으며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힘입니다. 첫째로,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례한 말로 공격하거나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맞서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시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격한 반응을 보며 내 말이 먹혀들었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요한 침묵으로 상대를 응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이 던진 창이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하고 허공에 떨어진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온함 앞에서 그의 공격은 힘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절반만 드러낸다. 침묵만큼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 침묵은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지혜를 담는 가장 넓은 그릇입니다. 말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듣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과 숨겨진 의도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뇌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결코 상대의 말을 100%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세상의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는 비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릇이 비어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 마음을 비우고 침묵할 때 비로소 세상의 진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고 말하며 경청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듣고 깊이 생각한 후에야 비로소 무게 있는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침묵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무거운 권위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의 한마디는 수다스러운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늘 말을 아끼는 사람이 어느 날 결심한 듯 입을 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침묵이 그 사람의 존재에 신비감과 무게감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늘 쏟아지는 말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귀하게 아껴둔 말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말보다는 실천과 존재로서 가르쳤고, 톨스토이 역시 그의 작품 속에서 말이 아닌 진실한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지혜를 담는 그릇이며 사람을 움직이는 권위가 됩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아껴서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단 한마디의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안해드리는 3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침묵의 힘을 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분노가 치밀 때의 침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화가 나고 억울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녀의 무례한 말투,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 타인의 부당한 비난 앞에서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할 말을 내뱉는 순간입니다. 이때 3초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든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즉시 내뱉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편도체가 흥분했다가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작동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짧은 3초의 시간이 당신의 감정적인 폭발을 막고 이성이 돌아올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화는 파도와 같아서 가장 높이 솟아올랐을 때 잠시 피하기만 하면 제풀에 꺾여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3초를 참은 후에 하는 말은 원망과 공격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훨씬 더 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서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종종 뒷담화가 오가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게 됩니다. 친구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시작되곤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며 함께 험담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인격도 함께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굳이 대화를 막거나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아무런 의견도 덧붙이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는 이 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장 품격 있는 거절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치 관계의 방화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품격을 지키며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세 번째,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섣부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공감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친구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상대가 먼저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고 그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해결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랬구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 경청의 침묵이야말로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침묵의 훈련을 일상에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는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 없는 자가 끝까지 간다는 깊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허물이 많아지고 신뢰를 잃는다는 책은담의 경고에서부터 말을 내뱉는 순간 나의 생각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통찰까지 우리는 말이 가진 위험성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침묵이 가진 3가지 진짜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죠. 첫째, 침묵은 무례함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라는 것. 둘째, 말을 멈출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희소성의 원리를 통해 오히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무거운 권위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힘은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말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삼킬 줄 아는 내면의 깊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묵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단점을 감출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판까지 얻는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오히려 침묵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이 가진 지식의 깊이를 멋대로 상상하고 당신의 그 알 수 없음에서 묘한 존중과 경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지혜로 채우고 당신의 품격을 높이며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치 잘 숙성된 장처럼 당신의 생각과 지혜는 말이라는 그릇 안에 조용히 담겨 시간과 함께 깊은 맛을 더해가야 합니다. 그 그릇을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열어 보이면 그 안에 귀한 내용물은 금방 향기를 잃고 가벼워지고 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 그릇을 조금 더 단단히 잠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고유히 숙성된 지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향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앞으로 여러분이 맺게 될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말을 삼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은빛 여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